파주시 야당동 산자락에 자리한 이 테라스하우스 단지. 멀리서 보면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지하 주차장엔 몇 달째 쌓인 먼지와 우편물만 남아 있습니다. 창문은 비어 있고 철골 구조는 그대로 드러난 채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한때 12억대 프리미엄 주거단지라며 홍보하던 이곳이 지금은 3억대 매물조차 찾는 사람이 없는 기묘한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대체 이 단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공사가 멈췄고 왜 이렇게 가격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의 한 테라스 하우스에서 벌어진 가격 폭락의 전말을 현장과 데이터로 차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 단순히 미완성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꽤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화룡산의 언덕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테라스 구조로 설계된 연립 테라스 하우스, 서미일 테라스. 각 세대가 단독형 주택처럼 개별 테라스를 갖도록 계획됐고 총 4개 블록에 걸쳐 수십 세대를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 초 분양 당시 홍보 문구도 화려했습니다. 도심과 자연을 동시에 누리는 프라이빗 하우스, 서울 접근성을 갖춘 희소성 있는 테라스 상품이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었죠. 당시 분양가는 최대 12억대까지 형성돼 파주시 일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희소한 테라스 하우스 구조와 개별 주차, 전용 야외 공간을 강조하며 프리미엄 전략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테라스 하우스가 기대했던 프리미엄 수요층과 실제 시장 수요가 완전히 어긋났다는 점입니다. 초기 계약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기 시작했고 준공을 목표한 시점이 다가올수록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죠. 진짜 위기는 시공사 자금 경색이 시작되면서 현실화됩니다. 2020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전체 블록 중 일부는 겨우 골조만 올랐고 나머지는 기반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현장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일시 중단이라는 안내만 있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맡았던 시공사는 자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2022년에 법정관리 채무 연체가 겹치며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시행사 역시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을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분양 단지라는 꼬리표가 붙은 데다 공정률도 일정하지 않아 공사비 산정 자체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단지는 사실상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겼고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배관, 전기 등 주요 설비도 노출된 채 방치되며 빠르게 훼손됐습니다. 단지는 절반은 골조 상태, 절반은 준공된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나마 준공된 일부 단지에 입주한 세대마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2023년에서 2024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겹치면서 단지는 완전히 거래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자 호가만 널뛰고 실거래는 거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분양 당시 최대 12억대까지 책정됐던 이 단지는 공사 중단 후 7억대에서 5억대, 3억대로 가격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단지 내 일부 호실은 공매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입찰조차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감정가 역시 계속 하향 조정되며 현재는 3억대 초반까지 낮춰져 있는 매물도 확인됩니다.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공사 중단 때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단지가 가진 구조적 약점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초기 분양가입니다. 파주 테라스하우스 주력 수요는 4억에서 6억대 실수요층인데 이 단지는 처음부터 10억대 프리미엄 전략으로 출발했습니다. 계단식 구조와 테라스 설계를 강조했지만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 25분, 상권도 대부분 역 주변에 몰려있어 생활 인프라가 약한 입지로 프리미엄 분양가를 뒷받침할 입지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언덕 지형의 한계입니다. 언덕형 입지 특성상 차로 이동하면 괜찮지만 도보권 생활 동선은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테라스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편의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최근 테라스하우스 수요는 관리비, 난방, 보안,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줄어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용성과 가격을 우선하는 시장 변화 속에서 이 단지는 그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공급 과잉입니다. 파주 전역의 아파트, 연립, 타운하우스 공급이 빠르게 늘었고 언덕형 테라스하우스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까지 멈추자 시장은 즉시 이 단지를 미완성 리스크로 분류했습니다. 대출 불가, 잔금 불안, 하자 안전성 우려 등 신뢰 자체가 무너지며 매수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단지의 위기는 한 곳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이 일대 전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수년째 분양이 안 돼 펜스만 둘러진 테라스하우스, 외관만 완성되고 내부 공사가 멈춘 건물 등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특히 운정야당 일대는 지형, 교통 등 생활편의 측면에서 원래 약점이 있었고 여기에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수요가 흡수되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구나 매수자들이 위험도가 높은 연립, 테라스하우스 대신 검증된 아파트로 이동한 것도 이 일대 단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는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사 재개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공정률도 들쭉날쭉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자재, 설비 때문에 비용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을 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거의 없어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또 일부 호실은 이미 공매에 들어갔고 여러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공매가 이어질 경우 3억대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테라스하우스 선호도 역시 예전 같지 않아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단지는 입지 한계까지 겹치면서 회복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공사 재개, 가격 조정, 생활 편의시설 확충, 지역 수요 회복이 동시에 맞물려야 회생의 단초가 생기지만 지금은 그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살펴본 서미일 테라스는 시장의 현실과 상품 전략이 어긋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음엔 고급화 전략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입지, 가격, 상품성, 수요 흐름이 맞지 않으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공사 중단과 시공사 문제로 결정적인 신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0억대 분양가를 내세웠던 단지는 지금 3억대에서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공사 재개 여부, 공매 진행 상황, 주변 시세 변화,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단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프로젝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